안녕하세요. 김 목사의 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1세기 금융자본 경제 체제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쌓아놓은 자산과 부와 재물들이 성격이 무엇일까?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작물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의 주제는 21세기 금융자본 경제 체제의 작물아비 인생을 살다 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서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의 그 비유들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기만을 위해서 소작농들의 노동과 땀 흘림의 목을 이렇게 착취해서 독점하고 쌓아놓고 자기 영혼을 불러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독점하고 쌓아놓은 것이 다른 사람들의 땀 흘림과 노동의 가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같은 경우에도 부자가 자기 종들에게 맡긴 돈을 부자 종들이 가지고 나가서 장사해서 100%의 이윤을 남기는 이야기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돈을 내어서 100% 이익을 가져오는 것, 이건 결국 다른 사람들의 호주머니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노동과 달란트의 그런 목들을 이렇게 탈취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낙타 바늘기 비유 같은 그런 예수의 비유 속에서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노동과 땀 흘림의 목을 독점하고 쌓아서 큰 부와 자산을 가진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1세기 신자유주의 금융자본 경제 체제, 돈이 돌고 돌아서 빚을 만들어내는 이 체제 속에서 그 빚이 먹고 자라는 이자와 이윤을 쌓아서 부를 만들고 축적하고 큰 자산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자산이 작물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세기 금융자본경제 체제 속에서 많은 부와, 넘치는 부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21세기 금융자본경제 체제 속에서 작물아비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목사이고 이 방송이 김 목사의 돈 이야기니까 성서가 이 부와 자산에 대해서,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드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이 부와 자산을 이야기할 때 크레마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크레마타라는 용어는 크레마라는 그 낱말의 복수형인데요. 이 크레마라는 낱말의 문자적 의미는 쓰임과 필요입니다. 이 크레마라는 낱말은 크라우마이라는 동사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크라우마이라는 동사는 쓰다, 필요로 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서가 이 사용한 크레마타는 크레마, 사람의 쓰임과 필요를 독점하고 쌓아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레마타라는 말을 우리말 성서는 재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굳이 한다면 재물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될 것이고요. 실제 이제 알맞은 말은 자산, 부, 뭐 사유자산,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 크라우마이라는 동사는, 이 동사의 원형은 크라오라는 동사입니다. 크라오라는 동사는 빌리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 우리의 쓰임과 필요는, 크레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크라오, 빌려오는 것이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빌려온 쓰임과 필요를 나만을 위해서 넘치게 독점하고 쌓고 늘려가는 것, 이걸 이제 크레마타, 부,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이죠. 성서는 부와 자산이 작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와 자산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온 우리의 쓰임과 필요로서
그 쓰임과 필요를 우리의 쓰임과 필요에 넘치도록 독점하고 쌓고 늘려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성서는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 나오는 표현인데요. 크테마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크테마타라는 이 용어는 크타오마이, 사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동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쓰임과 필요에 넘치도록 쌓아놓은, 독점해서 늘려놓은 우리의 우리의 자산은 작물입니다. 사유재산, 크테마타,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쓰임과 필요를 약탈에다가 독점하고 쌓고 늘려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서는 또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휘파르콘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휘파르콘타, 독점 사유 자산,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휘포, 뭐뭐 아래, 아르코, 지배하다. 내 손아귀에 움켜쥐고 나만을 위해서 독점하고 나만을 위해서 지배하는 우리의 부와 자산을 휘파르콘타, 독점 사유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온 쓰임과 필요를 독점하고 쌓아놓은 그 부를 소유한 부자를 플루시오스라고 하죠. 이 플루시오스라는 이 낱말은 플레토라는 동사와 이렇게 연계되어 있네요. 플레토는 넘치도록 쌓다, 넘치도록 채우다, 그런 뜻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쓰임과 필요를 넘치도록 쌓아놓고 풍요와 향락을 누리려는 이런 배심은 장물합의 배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의 핵인 민중의 정의는 빚지지 않는 삶입니다. 그 신약성서에도 그렇고 이제 그리스 고대 민주주의 그런 민중 정의에서 이제 오페일라마, 빚이라는 용어가 재미있는데요. 이 빚은 책임과 의무입니다. 오페일레마, 빚을 지면 책임과 의무가 생깁니다. 어떤 책임과 의무가 생기냐? 이 빚이 크테마타, 사유자산, 독점자산, 여러 사람들의 쓰임과 필요를 약탈하고 독점하고 쌓아놓은 것이 빚이기 때문에 이 빚은 다른 사람들의 쓰임과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것,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민주주의 사회에서 오펠레마, 빚이라는 이 낱말이 가지고 있는 핵심은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빚이라는 용어, 오펠레마라는 용어는 죄라는 용어하고도 연계되는데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쓰임과 필요를 빌려와서 독점하고 쌓고 되돌려주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때 쓰는 그 헬라어 용어는 안타포디도미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안티, 맘먹는 것으로 되돌려주는 것. 많은 것을 가져와서 적은 것을 되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을 가져와서 나쁜 것으로 되돌려주는 건 되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의 민중의 정의에서 빚지지 않는 세상, 되돌려주는 것은 빌려온 것에 맘먹는 것으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쓰임과 필요를 우리 스스로의 노동과 달란트만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노동과 달란트로부터 우리의 쓰임과 필요를 빌려와야 되는데, 우리가 빌려온 쓰임과 필요를 쌓아놓고 독점하고 늘려놓은 것이 오펠레마, 죄입니다. 빚입니다. 여기서 책임과 의무가 생기는데, 되돌려줄, 우리가 빌려온 다른 이들의 쓰임과 필요를 되돌려줄,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되돌려줄 의무와 책임이 생기는데, 그때
우리가 빌려온 쓰임과 필요에 맞먹는 것으로 되돌려 주어야 되는 거죠. 안타포 디도미해야 되는 것이죠. 좋은 것, 많은 것을 빌려와서 적게 나쁜 것으로 되돌려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의 핵심, 민중의 정의로서 비치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금융자본 경제 체제 속에서 다시 한번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돈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어떻게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대박을 터뜨려야겠다. 달랑 집 한 채 갖고 있지만 기왕이면 서울에 똘똘한 아파트 한 채 갖자. 지금 우리 가족이, 우리 식구가 살고 있는 집이지만 이는 사는 집에서 그치지 않고 나에게 대박을 안겨주는 투자의 대상으로서 집이 나에게 더 좋다. 지금 살고 있는 쓸만한 집보다 더 크고 값나가는 그런 집으로 언제든 갈아타야 되겠다. 이런 욕구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아파트 폭등이 이게 가라앉지를 않게 되는 거죠. 1%의 부자들이 60%의 우리나라 국민 총 자산을 독점하고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와 자산이 얼마나 뭐 그렇게 아름답고 당당하고 자랑스러울까. 21세기 금융자본경제 체제 속에서 나의 쓰임과 필요에 넘치도록 독점되고 쌓여지고 늘어난 나의 부와 자산은 작물입니다. 20세기 금융자본경제 체제 속에서 작물아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